제 시누이 보라는 절약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출산 직후라 모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선택한 분유를 사달라고 했더니 허름한 저가 제품을 고집하더군요. 아들을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기저귀를 사달라고 돈을 줬는데도 예민하게 군해하며 헌옷을 재활용하겠다고 나섰죠. 제가 말다툼을 하자 남편 현우는 킹크랩과 보스턴 랍스터를 뜯어먹으며 유유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산후조리 중인 저는 매일 맹물 국수만 먹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보라가 절약하는 건 제가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이혼한 그녀는 전 남편이 아들 준서를 빼앗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항상 보라가 어렸을 때 학비를 마련해준 은혜를 강조하며 산후 도우미로 데려온 걸 이해해달라고 했죠.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보라는 초반엔 열심히 돌봐줬어요. 집안일과 요리를 척척 해내는 모습에 그녀가 아들을 데리고 동거하는 것도 눈 감아줬죠. 언제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현우는 면발을 후루룩 들이키며 투덜거렸습니다. 몸이 덜 회복된 저는 육류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 소식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라가 슬쩍 던진 시선엔 불만이 묻어 있었지만 곧 도시로 올 수 있게 해준 것과 다들 학교 배려, 제대한 감사를 표하더군요.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일 분유도 사올 테니까요. 보라는 가슴을 치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절대 현재 먹이는 브랜드로 사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당부하자 그녀는 통째로 가져가 비교하며 살게요 라고 안심시켰죠. 다음날 보라가 슈퍼에서 돌아왔을 때 들고 온 분유통이 익숙해 의아했습니다. 새로 산 분유는 어딨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국산 제품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여자 애기한테 그렇게 비싼 걸 줄 필요 있나요? 우리 준서도 이걸로 잘 컸는데. 속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화낼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차갑게 따지자 보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TV 앞에서 해산물찜을 손가락으로 집어먹느라 바쁜 모습이었죠. 지민의 시누이 보라는 나를 흘겨보며 말했다. 현우 오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게 둘 수 없어요. 나는 오빠를 위해 킹크랩과 보스턴 랍스터를 사왔어요. 요즘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영양제를 챙겨드려야죠. 그녀가 들고 있는 킹크랩과 랍스터를 보자 나는 기절할 뻔했다. 보라가 절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아이에게 돈 쓰는 게 아까웠던 거구나. 그때 갑자기 아이가 울어서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오랫동안 달래보니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였다. 보라가 화해하려는 듯 분유를 가져왔다. 애가 배고프면 안 되죠. 지민 언니가 한 번만 젖을 물려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이를 내 품에서 빼앗으며 덧붙였다. 국산 명품 분유라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가 잘 먹고 잠들자 안심했는데 30분 만에 다시 울기 시작했다. 체온이 너무 높아져서 나는 보라를 불렀다. 보라, 아이 열이 너무 높아. 병원에 가야겠어. 하지만 보라는 듣지 못한 척했다. 다행히 현우가 퇴근했다. 현우, 서둘러 병원에 가요. 아이 열이 심해. 내가 말하자 보라가 아이를 낚아챘다. 언니가 너무 예민하네. 옷을 너무 많이 입혀서 그런 거잖아. 벗기면 돼. 현우도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보라 말대로 해. 그쪽이 경험 있잖아. 내가 아이를 되찾으려 하자 보라는 킹크랩을 차려놓았다. 현우는 눈이 반짝이며 식탁에 앉아 통통 먹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현우가 소리쳤다. 조용히 안 시켜. 짜증나게. 아이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오르는 게 보였다. 현우, 제발 병원에 데려가자. 제왕절개 상처도 아픈데 하지만 그는 외면했다. 보라가 비웃듯 말했다. 애가 그렇게 약할 리 없잖아. 조금 울면 지치는 거야? 화가 치밀었다. 결혼 전만 해도 현우는 나의 작은 부딪힘에도 마사지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자 태도가 변했다. 밥만 처먹고 딸아이 상태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먹다가 체하다.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보라가 중얼거렸다. 오빠, 마누라 교육이 필요하겠네? 나는 친정엄마에 전화를 걸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가 진찰 후 심각한 표정이었다.
분유질이 너무 낮군요. 20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저질 분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현우와 보라가 막 도착한 참이었다. 내가 시킨 대로 사야지 왜 저질 제품을 산 거야? 이건 내 딸인데 살인 행각이잖아. 나는 격앙되었다. 보라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수님. 전 몰랐어요. 그냥 지민님께서 원하시는 분유가 너무 비싸서요.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값싼 걸로 골랐는데 한 통 값으로 몇 근이나 살 수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국내 브랜드도 아닌 무허가 산재 분유라니. 뭐라고? 내 목소리가 비명처럼 찢어졌다. 엄마도 상황을 파악하시곤 참지 못했다. 현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산모 혼자 아이 데리고 병원에 와야 했잖아. 이런 걸 먹이다니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어. 어머니의 질책 속에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 집은 부유했고 부모님은 안 좋은 집안의 현우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 하지만 현우는 24시간 대기하는 모범적인 사위였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다. 그는 항상 부모님 앞에서 숙이고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회사 경영 수업까지 받으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다. 보라가 투덜거렸다. 애기가 그렇게 예민할 리가 없잖아요. 입맛만 까다로워진 거니까 자주 먹이면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준서도 그렇게 키웠는데 현우가 호통쳤다. 입 다물어. 잘못한 거 사과 안 해? 엄마에게도 허리를 굽혔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라가 어려서부터 절약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지민이와 애기 잘 돌보겠습니다. 사과와 약속이 오간 끝에 일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봉합 부위가 틀어져 아이와 함께 입원해야 했다.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떠나신 후 현우는 스마트폰으로 미녀 영상만 보며 우리를 외면했다. 보라에게도 제대로 한 꾸지람 한마디 없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일까? 보라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다음부턴 최고급 분유만 사올게요. 사과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이를 탓하는 것 같아 더는 말을 섞을 힘도 없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땐 내 앞에 맹물국수만 놓여 있었다. 현우 접시엔 전복과 관자가 가득했다. 분유통은 여전히 무허가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분유는 어디 있냐고. 내가 소리치자 보라가 끼어들었다. 형수님, 오빠 힘들게 일하는데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 분유 아무 문제 없어요. 애기 입맛만 들이면 돼요. 지민 씨가 돈을 아끼면 오빠에게 맛있는 걸 더 사줄 수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렇게 어린 아기에게 무허가 분유는 물론 품질이 조금이라도 나쁜 걸 먹이면 병에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습관이 없다니. 상식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게다가 그 말은 내 아이에게서 돈을 아껴 자기와 오빠를 위해 쓰겠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아끼는 걸 좋아하는구나. 더 이상 말 섞을 마음도 없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배달 앱으로 분유를 주문했어요. 이젠 보라가 아이 식사에 손댈 수 없도록 할 거예요. 새 분유를 산 걸 본 보라는 또 중얼거렸어요. 현우 오빠. 지혜 언니 정말 오빠 마음 하나도 안 아끼네. 이 분유 한 캔에 1,400만 원이라니. 이 돈이면 맛있는 걸 얼마나 사 먹을 수 있는데 여자애한테 그렇게 좋은 걸 줘봤자 시집가면 끝인데 뭐하러 애쓰냐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가 깨질까 봐 그냥 침대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현우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문을 잠가버렸어요. 왜 이래? 분유 하나 때문에 남편을 쫓아내는 거야?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잠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애띠 얼굴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누이 태도는 참을 수 있어도 남편의 무관심이 가장 서럽더군요. 지난번에도 부모님께 폐를 끼쳤는데 이번엔 혼자 해결하기로 했어요. 결국 프리미엄 산후도우미를 구했죠. 식단 관리부터 육아까지 완벽한 분이셨는데 보라는 또 불만이었어요. 언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돈 쓰면 안 돼요. 오빠 피땀 흘려번 돈인데 집안일 하나 안 하는 주제에 월급 100만 원짜리 도우미를? 그녀가 침을 튀기며 따지자 현우는 고개 숙인 채 닭백숙만 파먹고 있었어요.
오빠. 이러다 빚더미에 앉아도 모를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아이 안고 방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틀 뒤 도우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어요. 지민 씨. 제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깜짝 놀라 물으니 보라 양이 기저귀 사지 말고 헌 옷으로 만들어 쓰라네요. 위생적이지 않다고 말린이 날 해고하겠다더군요. 이 말에 온몸에서 불길이 치밀었지만 잠든 아이를 보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라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지민 언니? 너도 여자아이라서 버리려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왜 현우 오빠가 갑자기 변했는지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그와 보라는 남아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우리 아이 생사도 신경 쓰지 않으며 저한테서 돈을 아끼려는 거였죠. 분노와 두려움을 삼키고 잠자던 현우 오빠를 잠에서 깨웠어요. 왜 이래? 오랜만에 늦잠 자려던 거 안 보여? 휴가를 맞아 편히 쉬고 싶은 그의 불만이 가득했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중대 발표를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일찍 일어나 개운해진 보라는 재촉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인데요? 보라 말이 맞아. 우리 집은 절약해야 해. 어제 계산해보니 절약하면 벤틀리 한 대 값이 나온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아껴야겠어. 제 말에 현우 오빠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벤틀리 사겠다는 거야? 지금 지출이 너무 커. 제 계획대로면 금방 계약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보라도 흥분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떤 절약 계획인데요? 제가 절약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친정에 맡겼어. 이젠 육아비가 들지 않을 거야. 산후조리원도 해고했고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현우 오빠는 엄지첨을 보내며 만족해했지만 전 계속했어요. 보라는 식구잖아. 앞으로 급여 없이 우리 집에서 식사만 제공할게. 돈 쓸 데도 없을 테니. 뭐라고요? 월급을 안 준다니. 보라가 소리를 높였을 때 전 애교스럽게 현우 오빠를 바라봤어요. 절약하려는 거잖아. 나도 출산 휴가 끝나면 직장에 나갈 테니 보라 돌봄도 필요 없어요. 오빠가 번 돈 아끼자는 거 맞죠? 보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식재료 살 돈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이지. 현우 오빠가 줄 거야? 집안 돈은 다 오빠가 버는 거잖아. 현우 오빠가 입을 열려는 순간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전 오빠를 위해 벤틀리를 사드릴 거야.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귀던 시절부터 제 약속을 모두 지켜왔기 때문이죠. 허풍이라고 의심할 줄 몰랐어요. 현우 오빠가 보라에게 식비를 주기 시작하자 식탁 풍경이 바뀌었어요. 전복과 랍스터 대신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올라왔어요. 해산물에 질린 현우 오빠는 불만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입력한 지 이틀도 안 되어 집에 있던 소고기마저 사라지고 돼지고기로 바뀌었다. 돈을 아낀다는 핑계로 집에서 식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회사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부모님 집에 들러 밥을 먹었다. 내가 집에서 식사하지 않는 걸 눈치챈 건지 임보라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져 임현우의 식비까지 줄이기 시작했다. 벌써 사흘째 고기가 보이지 않자 그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고기 없으면 못 먹는 거 알면서. 임보라는 반찬 속 가늘게 썬 고기를 가리키며 얼굴에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오빠, 이거 고기 아니에요? 요즘 야채값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에 20만 원씩 식비로 주는데 고기 반찬도 제대로 못 차려? 내 돈으로 모아 먹는 거지? 임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평소 내 식비를 줄일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신에게 손대니까 화를 내는 게 재밌다. 오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물가가 김보라의 변명이 계속 이어졌지만 더 들을 가치가 없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들이부을 때가 됐다. 다음날 아침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임보라를 불렀다. 보라, 이 가방 좀 수리해 줄 수 있을까? 여기 주소대로 가서 특급 처리해달라고 해. 시계를 보며 허겁지겁 말을 이었다. 10시 전에 꼭 맡겨야 해. VIP 고객이라 바로 처리해준대. 이것은 임현우가 최근 계약을 준비 중인 고객의 소중한 물건이었다.
15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받은 가방을 수리하려던 중 그는 계약 성사를 위해 가방을 입수해 놓은 상태였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내 인맥을 이용해 특별 수리를 진행했고 그때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도왔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오전 10시가 넘도록 수리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자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오후 2시쯤 사무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임현우가 뛰어들어왔다. 가방 어딨어? 고객이 곧 도착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할 거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임보라가 허세 충만한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지민 언니. 제가 무려 200만 원이나 아껴왔어요. 임현우가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챘다. 수선된 부분에 화사한 프릴 장식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망가뜨린 거야? 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연기했다. 임보라는 당당하게 가방을 들어 올렸다. 예쁘지 않아요. 수리비 200만 원이면 오빠 밥상에 고기 반찬 10번은 넉넉할 텐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임보라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이 멍청아. 그게 고객의 물건인 거 몰라? 계약 날려먹을 뻔했잖아. 오빠가 왜 이래요? 돈 아껴드린다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걸린 미소를 숨겼다. 이제 진짜 재미가 시작되는 거다. 현우가 미쳐 날뛰는 동안 보라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건 지민 언니 가방 아니에요? 한마디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현우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보라는 놀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왜 오빠가 쓴 거라고 말 안 했어요? 사장용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비웃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라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가방은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내가 아끼는 방식이 이거야? 차가운 웃음을 흘리자 현우는 부끄러운 듯 코를 문질렀고 보라는 입술만 떨리며 말문이 막힌 채였다. 지민, 너 웃을 면목이 있냐? 보라는 늘 어렵게 살아서 돈 아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걔한테 맡긴 거야? 고객을 놓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 웃음소리를 들은 현우는 단단히 걸린 듯 갑자기 나를 공격했다. 진짜 기가 막혀서 앞에 있던 크리스탈 볼을 집어 던졌다. 바닥에 부딪힌 유리구슬이 산산조각 나며 반짝이 가루와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현우가 연애 시절 선물했던 이 장식품을 나는 소중히 책상 위에 보관했었다. 매일 보면 그를 떠올리게 해주던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스울 뿐이었다. 값싸고 가식적인 사랑 따윈 내 눈에 차지도 않아. 내가 소리쳤다. 나도 내일이 있는데 왜 매번 나한테 다 떠낼까? 내가 내 비서야? 내가 이 일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단순히 물건 전달 하나 못하는 게 어디서 잘못된 건데?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자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곁에서 주눅든 채 웅크린 보라를 노려보며 입을 열려다가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보라가 일부러 나를 겨냥해 돈을 아껴 임가 식구들을 부양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거다. 형수님, 죄송해요. 전 그저 오빠가 요즘 고기 한 점 못 사 먹는 거 봐서 아껴야 한다고 보라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학대라도 하는 줄 알겠다. 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울상이 됐다. 이제 어쩌지? 고객사에서 알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지혜 여사가 비서를 대동하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현우가 들고 있던 가방을 본 그녀는 반가운 듯 손에 쥐어들었다. 그러나 1초 만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당신이 수리한 겁니까? 이 가방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죠? 분노로 가득 찬 그녀는 가방을 현우 얼굴에 던졌다. 원상태로 복구하세요. 당신네랑의 협력은 이제 끝인 것 같네. 소리치며 휙자리를 떠났다. 사무실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다. 보라는 덜덜 떨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오빠, 어쩌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현우는 보라를 때려눕힐 듯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내 친구 가게에서 수리해볼 수는 있을 거야? 물론 보라가 비용을 내야 하고 친구 사정 봐서 50만 원이면 될 거야. 만약 고소당하면 몇 년은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내 말에 보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막으며 가방을 쳐다보았다. 50만 원. 이거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보다 귀한 것도 있어? 안타깝게도 넌 그걸 모르는 모양이지? 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자 현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여보, 진짜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어? 물론이지. 단지 보라가 50만 원 내면 돼. 내가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다. 임보라는 나에게 반박하려 했지만 임현우의 눈빛 한 방에 바로 물러났다. 알겠어요. 5만 원이면 5만 원이죠. 결국 그 가방은 다시 내 손에 돌아왔다. 임보라는 마음이 아팠지만 5만 원을 꺼내 내게 건넸다. 가방은 수리가 끝났지만 장지혜는 단호하게 임현우와의 협력을 거부했다. 그는 결국 그 프로젝트를 잃고 말았다. 바로 그때 내 아버지가 번개처럼 등장해 그를 고위직에서 내쫓았다. 그는 통보를 받자마자 내 사무실로 달려왔다. 이지민, 너 미쳤어. 내 아버지에게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했어? 가방 문제 때문이잖아. 보라는 이미 보상했는데. 게다가 걘 선의로 한 거야. 우리를 위해 돈을 아껴주려고 한 거라고. 그는 진심으로 화가 나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책상 위에서 펜을 두드렸다. 첫째, 이건 우리 집 회사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에게 맡기실 권리가 있지? 둘째, 내 동생이 아끼려고 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와 자신을 위한 거였어. 내 목만 줄이려고 작정했던 거고. 내 말에 임현우는 침묵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게 누구 탓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 침묵으로 일관하며 임보라가 나와 내 아이에게 한 모든 것을 묵인해왔던 것이다. 그는 딸을 좋아하지 않았다. 태어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한번 들러보려는 마음조차 없는 듯 했다. 마치 아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의 모습을 보자 나는 이혼 서류를 꺼냈다. 임현우, 이혼합시다. 그는 헐떡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지민, 이런 일 때문에 이혼을? 지난번에 너희들이 아기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더러운 옷으로 기저귀를 만들려고 했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잖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임현우가 달려들려 했지만 내 뒤에 두 경호원이 그를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심지어 회사 문 밖까지 내동댕이 쳤다. 임현우는 체면을 완전히 구겼고 나는 그저 속이 후련할 뿐이었다. 이혼 당일 임보라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조카에게 저지우유를 먹이지 말고 기저귀를 사줄게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경호원이 즉시 그녀를 끌고 나갔다.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다. 그녀도 자신이 나를 적대시했고 내 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단지 풍요로운 삶을 이르게 두려워서일 뿐이었다. 임현우도 허둥대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에 막혀 틈새로 간청했다. 여보, 이혼하지 말자. 내가 집에서 너와 아이를 돌보고 보라는 고향으로 보낼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응.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지만 나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신은 키워도 안 따른다는 게 같아. 우리 가족이 아무리 잘 대해줘도 당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집안일을 하고 우리를 돌보는 게 양보인 줄 알아? 원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당신 자존심을 위해 회사에까지 불러준 거야? 하지만 잊지 마. 이 회사는 우리 집안의 것. 상속권은 내게 있는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말에 임현우의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미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커피숍에서 장지혜가 내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진짜 대담하네. 그렇게 비싼 가방을 내놓고 함정을 팔 생각을 하다니? 그냥 가품이었어. 저런 눈치 없는 놈들이 어떻게 진짝을 알아보겠어?
나는 수리 완료된 진품 가방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흠집 하나 없는 가방을 살펴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협력 성공이네. 그럼요. 이번 작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도 잘 부탁해요.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 결혼 반지를 벗어 던졌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걸 느꼈다.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한마디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런 일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이젠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는 가장 사랑스러운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랄 거예요. 아버지가 흐뭇한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회사를 잘 이끌어가라. 난 손녀라도 보며 편히 지내야겠구나. 임현우는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이력서를 보는 순간 모든 기업에서 문전박대당했다. 결국 육체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임보라는 우리 집에서 아껴둔 돈 대부분을 도로 빼앗겼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전남편에게 발각되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들을 돌보며 구타당하다. 결국 칼로 남편을 찌르고 감옥에 갇혔다더라. 내가 경영하는 회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고 내 딸은 넘치는 사랑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경비원 2명이 그들을 감시하며 짐을 챙기게 하는 동안 나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